네, 제 3과목이죠. 유통 마케팅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6번. 시장 세분화 유형과 사용하는 변수들의 연결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거. 크게 5가지, 4가지 유형이 있어요. 크게. 그 중에 행동 분석적 세분화는 라이프 스타일 맞고요. 연령이 들어갔네요. 여러분, 연령은 인구 통계학적입니다. 자, 간단하게 체크했고요. 자, 정답은 1번. 자, 나머지 세분화 유형들도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세분화 관련해서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다음 문제. 소매점포의 공간 분류와 그 용도에 대한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거.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고객존, 상품존, 직원존, 매장존, 후방존. 다 맞죠? 근데 매장존 보세요. 고객이 나와 있어요. 네, 고객 휴게실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는 고객존으로 가야 되겠죠. 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자, 이거 사실 마케팅은 기본적인 상식을 요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마케팅 범위가 넓긴 하지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지속성 상품의 경우 다음 주문이 도착하기 전에 판매 가능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점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문점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리오더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ROP. 일일 수요. 자, 여기서 수요가 뭡니까? 판매량이에요. 그죠? 판매량. 일일 수요. 5개. 곱하기 리드 타임 있어요. 리드 타임 LT라고 하죠. 7일. 플러스 안전재고. 예비재고죠. 20개. 자, 안전재고를 우리가 SS. 세이프티 스탁 해가지고 SS. 자, 이런 문제는 사실 많이 흔하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유통관리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아니고 과거까지 통계를 보면 몇 번 나왔습니다. 몇 개입니까? 먼저 계산하면 35개에 20개 더하면 55개 나오죠. 네,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49번) 문제. 저희 박스 안에 글상자에 설명하는 용어.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및 관련성 지각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품 구매 결정에 투입하는 시간 및 정보 수집 노력과 관련이 높다. 뭐죠? 관여도죠. 관여가 높으면 고관여, 저관여 2개로도 나눌 수 있죠. 고관여는 전문품, 자, 저관여는 편의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런 박스 문제, 설명하는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개념 문제예요. 그냥 개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만 체크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뭡니까?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여러분, 정답은 3번이죠. 제안, 네, 제안이 나오잖아요. 구매 충동을 자극하도록 구성한다. 고객에게 상품의 컨셉트나 가치를 시각적 비주얼이잖아요. 비주얼 머천다이징도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을 말합니다. 51번. 촉진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촉진 예산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닌 거. 단위당 고정 비용은 촉진 예산 결정 방법이 아니에요. 이걸 뭐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가용 예산, 매출액 비율, 경쟁 대항, 목표 가업법. 자, 요거 그냥 그대로 하시고 3번은 촉진 예산 결정 방법이 아니다. 네, 이제 이어서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마케팅 조사 기법으로 가장 옳은 거. 다수의 대상들을 그들이 소유하는 특성을 토대로 유사한 대상들끼리 집단 나왔어요. 집단 나오면 뭡니까? 클러스터니까 클러스터. 그죠? 군집 분석이죠? 자, 이런 문제는 바로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건. 다음 53번.
세분화된 시장들 중에서 매력적인 포격 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3번 보세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STP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 그래서 STP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을 여러 개로 세분화한 다음에 그 지역에 선택한 시장들의 절대적 규모가 아니라 상대적 규모를 고려해야죠. 절대적 규모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없죠. 절대가 아니에요. 자, 이어서 54번. 셀프 서비스를 활용한 상품 판매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셀프 서비스. 셀프 서비스는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서비스죠. 셀프 서비스는. 그러면 가장 옳지 않은 거 뭡니까, 여기서는? 3번 보세요. 고객에게 전달되는 상품 정보의 정확성이 향상되냐? 아, 이거 아니죠. 왜냐면 고객이 직접 제품 정보를 살펴보고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대면 판매에 그러니까 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셀프는 상품 정보의 정확성 향상이 어렵죠. 네. 그래서 정확성은 애매하거나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55번. 고객 생애 가치. CLV라고 하는데요. 커스터머 라이프 타임 밸류예요. 커스터머 라이프 타임 밸류를 줄여가지고 CLV. 가장 옳지 않은 거.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가 나왔어요. 반드시, 꼭, 정확하게. 이런 식의 용어가 나오면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충성도가 높다고 해서 고객 생애 가치가 반드시 높은 건 아니에요. 충성도가 높아도 구매력이 낮을 수가 있어요. 네, 충성도하고 구매력 개념하고 달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56번) 판매 촉진 방법 가운데 프리미엄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프리미엄. 여러분, 판촉 방법은 비가격 방법과 가격 촉진 방법이 있죠. 자, 여기서 2번 보세요.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말 그대로 프리미엄이잖아요. 말 그대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요. 비용이 크다. 57번. 소매점에서 제공하는 상품 관련 핵심 상품 관련이에요. 상품 관련 핵심 서비스의 내용으로서 가장 옳은 것. 상품이니까. 여러분, 상품 나왔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매점에서 제공하는 상품 관련 핵심 서비스는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춰서 필요한 상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상품 구색을 갖추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더 점포를 많이 찾겠죠. 소매점을. 58번. 생산업체가 경로 구성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생산업체, 제조업체가 유통업체, 경로 구성원들의 성과평가합니다. 기준이 아닌 거. 5번 보세요. 이거는 소매상이 목표로 하는 성과지표입니다. 소매상의 목표예요. 소매점에. 나머지는 전부 다 생산업체가 경로 구성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59번 문제. 단수 가격 설정 정책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 단수 가격은 뭡니까, 여러분? 홀수 전략이죠. 홀수, 단수. 그러니까 숫자가 뭐 6이나, 숫자 9, 뭐 7, 단수로 끝나는 것들 있죠. 그래서 경제성의 가격 이미지를 제공하여 구매를 자극하기 위해 구사한 정책으로서 상품 가격이
1,000원에 비해서 뭐 990원이 훨씬 싸다고 지각되게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정답은 1번이죠. 예. 1번이 정답. 자, 나머지는 여러분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뭐 맞으려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은 옳은 것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60번. 자, 고객 서비스는 크게 사전, 현장, 시점, 거래 시점이에요. 현장은 거래 중이에요. 거래 중. 거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후적. 그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전적 고객 서비스로서 가장 옳은 거. 사전적. 자사의 경영 철학에 따라서 서비스에 관한 표준을 정하고 조직을 편성하여 교육 및 훈련한다. 맞네요. 그럼 명시화된 회사 정책이잖아요. 그 해설 보시면 사전, 그러니까 사전, 현장, 사후 다 표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답은 1번이니까요. 네, 체크하고 하시면 돼요. 대부분 아닌 것, 옳지 않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옳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아래 글상자의 사례들에 해당하는 유통 경쟁 전략으로 가장 옳은 거. 각각의 회사들이 있어요. A사, B사, C사, D사. 3주 전후 여성들에게 스포츠웨어를 주로 판매한다. 대형 사이즈의 의류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한다.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자,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점포의 포지셔닝을 강화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타겟팅된 그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매점 또는 그런 자신의 제품들을 그러한 집단에게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죠. 포지셔닝 전략. 62번. 과자나 라면 같은 상품들을 정돈하지 않고 뒤죽박죽. 벌써 여기 여러분들 뒤죽박죽 나오면 뭡니까? 전불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진열 기법이죠. 이렇게 진열 방법은 출제가 자주 돼요. 다른 문제 꼭 참조하시고요. 어떠한 진열들이 많이 나왔는지 문제를 확인하시면서,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지금 하는 거 말고도 이전 기출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63번. 여러 가격 설정, 그러니까 가격 결정 방법 중에서 원가 중심 가격 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4번 보세요. 4번. 원가가 아니 지각이잖아. 지각은 뭡니까? 이건 소비자 중심이에요. 소비자 중심. 이폭, 뭐 이익가산이라고? 이익가산이죠. 이폭가산, 이익가산법이죠. 목표이익, 손익분기점, 원가 전부 다 원가 중심이에요. 코스트 지향하는 그런 가격 결정이죠. 64번. CRM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우리 고객 관계 관리죠. 자, 여러분, 전사적 자원 관리는 뭡니까? 말 그대로 전사적, 그러니까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업 내부의 모든 자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연결한 그러한 시스템이죠. 전사적 자원 관리를 통해서는요,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어려워요. 자, ERP 나왔으니까 우리가 MRP, 그 다음에 MRP 2, ERP 발전 순서죠. 확장형 ERP 나왔으니까 이렇게 ERP 관련해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MRP부터 확장형 ERP까지 이 순서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번. 마케팅 전략을 위한 다양한 조사 활동 중 1차 자료 나왔네요. 1차 자료 수집하기 위한 조사 방식으로 옳지 않은 거. 1차는 뭡니까? 내가 직접 조사하는 거죠. 문헌조사는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헌조사는 2차 자료죠. 2차. 1차는 직접 수집한 자료죠.
이어서 66번. 점포의 구성 및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포스 조닝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접점이므로 최대한 고객의 치료 시간을 늘려야 한다. 여러분,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살짝 읽어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포스 조닝은 판매 계산대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접점이잖아. 그래서 고객 치료 시간을 늘리면 어떻습니까? 늘리면 고객 불만이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 계산대에서 사람들이 많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 봐요. 그죠? 기다리기 쉽지 않죠? 예. 체류 시간 늘리면 안 되죠. 체류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자, 간단히 풀 수 있고요. 67번. 마케팅 변수를 흔히 제품 변수, 가격 변수, 유통 변수, 촉진 변수로 나누어 4P라고 한다. 다음 중 나머지와는 다른 P에 속하는 변수로서 가장 옳은 거. 전부 다 유통이잖아요. 그죠? 유통 변수인데, 자, 포장은 뭡니까? 패키징이에요. 제품이에요, 제품. 제품은 프로덕트죠, 프로덕트. 네. 67번은 4번. 1차 포장과 2차 포장은 제품 변수에 해당한다. 68번. 기업 성장 전략 대안들 가운데 기존 시장에서 기존 제품. 여러분, 이거 제품과 시장으로 그리고 기존과 신시장, 신제품, 기존 제품, 기존 시장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 갑니다. 이거는 시장 침투죠. 침투에. 그럼 나왔네요. 벌써 3번 나왔네요. 예. 신시장에 그러니까 신제품을 가지고 신시장 가는 겁니까? 다각하죠. 이건 시장 개발이고요. 이거는 제품 개발이죠. 제품. 자, 여기 여러분, 요 매트릭스 격자 요거 그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인지 한번 해놓으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68번은 3번. 69번. 아래 글상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거. 상품의 다양성은 상품 계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의미하며 상품의 구색은 상품 품목의 수를 말한다. 간단합니다. 1번이죠. 자, 70번 문제. 고객 관계 강화를, 그러니까 고객 관계의 강화 및 유지를 위한 CRM 활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교차, 상향, 고객 참여, 2차 구매 전부 다 CRM 활동이죠. 자,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마케팅, 캠페인 또는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전부 다. 근데 영업자원에 최적화는 말 그대로 영업이잖아요. 세일즈. 세일즈 문제죠. 판매, 영업, 세일즈 관련 내용으로서 가장 옳지 않습니다. 자, 마케팅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유통정보 문제 보겠습니다. RFID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RFID는 무선 주파수 식별법이잖아요. 수동과 능동이 있는데 전원장치 유무에 따라서 수동과 능동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수동보다 능동형이 더 멀리 할 수 있어요. 능동형이 더 멀리까지 전송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이에요. 바뀌었어요. 수동하고 능동 바뀐 겁니다. RFID 개념, 구성 요소, 특징 3가지 정도, 그 다음에 효과 4가지 정도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돼요. 72번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하면요, 일단 이 구조 이렇게 최고 2층 있고 중간 있고 운영층 있잖아요. 최고 경영층은 주로 비구조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운영층은 주로 구조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죠. 자, 여기서는 아닌 게 뭡니까? 4번 보세요. 운영층은 주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서 마케팅, 계획, 설계, 예산 수립 계획 등과 같은 업무. 아니죠? 최고 경영자층이죠. 4번 틀렸네요. 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DSS, Decision Supporting System이잖아요.
73번. 소스 마킹과 인스토어 마킹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소스 마킹은 제조업자가 하는 거고요. 인스토어 마킹은요, 각각의 소매 점포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소매 점포에서 과일이나 농산물 등에. 근데 소스 마킹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조업체가 하잖아. 이거 틀렸네요. 자, 인스토어 마킹에 대한 설명이죠. 인스토어 마킹. 인스토어 마킹. 네, 마킹이죠. 네. 우리 바코드 찍는 겁니다. 바코드 찍을 때 하는 걸 마킹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74번. 바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이런 문제. 컬러 색상은 인식하지 못하고 흑백 색상만 인식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컬러 색상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캐너가 해독을 할 때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흑백 색상으로 많이 하죠. 백색 바탕화면에 흑색으로. 그래야 인식이 되기 때문에 컬러 인식합니다. 자, 컬러 관련된 바코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학습에서는 잘 안 했지만 자, 컬러 인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75번. 다 용어 문제죠. 용어 문제.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일시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 뭡니까? 아직 모르겠다면 뒤에 맥킨지는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긱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긱 이코노미. 새로운 신조어 같은 최신의 시사 용어. 자, 이런 것들 여러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오프쇼링과 리쇼링은 반대예요, 여러분. 국내, 국내에서 국외로 가는 게 오프쇼링, 다시 국내로 들어온 게 리쇼링. 자, 이거 개념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용어 문제입니다. 용어. 자, 무슨 용어입니까, 이건? 자, 빅데이터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대량의 데이터 나왔잖아요. 그죠? 빅데이터. (77번) 유통정보 시스템 이용에 있어서 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거. (3번) 보세요, 여러분. 보낸 이메일을 상대가 읽었는지 알 수 있는 수신 확인 기능은 부인 방지 원칙을 잘 반영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저 해설에 다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용어 정리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거는 정보 보안에 관련된 용어죠. 78번. 유통업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일회성, 이게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거 우리 마케팅에서 환경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9개의 주요 사업 요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그래픽 템플릿. 여기서 정답은 2번이에요. 고객 세분화. 고객 세분화는 뭐냐면 핵심 타겟인 고객을 정의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가치를 창조하는가, 즉 누가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세분화. 자, 무언가를 수행하는 도움으로써 이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건 여러분 그냥 찍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 나오면 찍으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죠, 사실은. 이거 말고도 비용 구조, 수익 구조, 제공 가치, 목표 고객이 있는데요. 그래서 핵심 타깃인 고객을 정의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수행하는 것을 도움으로써가 아니고요. 핵심 타깃이 무엇인지
누가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를 정의하는 것. (79번) 옳지 않은 거. 5번 보세요, 여러분. 1번부터 다 맞는데 5번. 모바일 쇼핑의 활성화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 등과의 차별별 시장 경계가 여러분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죠? 애매모호해졌죠. 정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경계가 애매해져서 기존에 비해 가격 경쟁은 약화가 아니라 강화되고 있다.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죠. 네. 자, 80번 문제. EDI 시스템의 사용 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EDI는 뭐죠? 전자문서 교환이잖아요. 전자문서 교환. 자, 5번 보세요. 5번 보면 전자 기반 프로세스를 문서 기반 프로세스로 대체함으로써 벌써 여기 틀렸잖아요. 그죠? 네. 전자 기반 프로세스를 문서 기반이 아니라 문서 기반 프로세스를 전자 기반 프로세스로 대체함으로써 바뀌어야 되겠죠? 네. 자, 이런 문제 가끔 앞과 뒤를 바꾸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보면은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81번 고객 관리를 최적화하기에 활용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여러분 2번 보세요. 2번.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BI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예요. 자, 조직에서 사람과 기술의 힘을 사용하여 전략적 그리고 일상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사용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프로세스. 그래서 IoT는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BI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I 활용되는 그러한 기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82번 일반 상거래와 비교할 때 전자상거래의 차별화된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문제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변화에 대한 융통성은 프로세스에 의존하기보다는 유형자산에 의존한다. 자, 이런 문제 많이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과 뒤가 바뀌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융통성은 프로세스에 의존하기보다는 유형자산에 의존하는 것은 뭐냐면 전통적인 상거래예요. 전통적인 상거래. 만약에 지금 전자상거래의 차별화된 특성이면 이걸 바꿔야 돼요. 유형자산에 의존하기보다는 프로세스에 의존한다 라고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83번. 자, 용어 문제죠. 이것도. 여러분, 블록체인. 자, 블록체인이에요. 유통물류 이력 관리 시스템은 이조 변조가 불가능하고 정보 공유가 용이하여 입고부터 가공, 포장, 판매 이런 과정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자, 우리 블록체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원장 관리 기술이에요. 그래서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적을 합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예를 들면 망고가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망고에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니은번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는 비대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분산 원장의 암호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된 ID 저장소를 이용하여 제3기관의 통제 없이 분산 원장에 참여한 누구나 신원 정보의 이조 및 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함. 자, DID예요. 그래서 83번의 그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분산 ID 또는 DID. 분산 ID 또는 DID. 자, 용어 문제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박스에 있는 글상자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 숙지하시면 돼요. 블록체인 그리고 DID.
84번. Q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섬유. 의료 분야의 SCM이잖아요. 그죠? SCM 운영 전략. 2번 보세요, 여러분. QR 도입으로 기업은 리드 타임이 증가한대. LT. 여러분, 주문과 주문 시점, 주문과 주문 간의 그 사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이거 발주와 발주 사이. 리드 타임은 감소가 돼야 돼요. 짝꿍 잘 찾으면 되는 문제죠. 자, LT. 그래서 주문에서 주문까지 걸리는 시간, 또 발주와 발주 사이의 시간,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85번. 빅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수집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지는 무슨 데이터입니까? 이미지는 반정형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비정형 데이터는 이제 정해진 구조가 없이 저장된 데이터고요. 죄송합니다. 반정형이 아니고 이미지는 비정형이죠. 이거는 비정형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자, 비정형의 그 수집 기술은 크롤링, 그 다음에 RSS, 오픈 API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정형이기 때문에 비정형이죠, 이거.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86번. 자, 논학과 이쿠지로 교수가 제시한 지식 변환 프로세스 문제네요. 자, 이거 여러분들 간략하게 표로 이렇게 나선형처럼 암묵지가 있고요. 형식지가 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암묵지, 형식지, 형식지. 그래서 암묵지에서 암묵지 되는 게 뭐죠? S잖아요. 사회화잖아요. 사회화. 공동화. 그리고 암묵지에서 형식지 되는 게 E죠. E가 뭐니까? 외부화입니다. 외부화. 그러면 정답 나왔네요. 암묵적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을 형식화하여 나왔죠. 암묵에서 형식. 그래서 외부화.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C. 종합화. 연결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부화 되는 거죠. 정답 3번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7번. 자, 이것도 용어 문제입니다. 어떤 용어냐? 고객으로부터 전화, 문의, 인터넷 조회, 영업소 방문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을 지칭한 용어로서 가장 옳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바운드 고객 분석이라고 합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뭡니까? 이제 영업할 때 우리가 외부로 이제 콜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뭐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죠. 또는 뭐 소개를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자, 여기서는 인바운드 고객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88번. 공급업체와 구매업체의 재고관리 영역에서 구매업체가 가진 재고 보충에 대한 책임을 공급업체에게 이전하는 전략. 공급자가 주도하에 재고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공급자 주도의 재고관리. VMI라고 하죠. 네, 88번의 정답은 5번. 그래서 3번은 공동재고예요. 공동재고관리죠. 공동재고관리. 88번은 5번이고요. 공급자가 주도하에 재고를 보충하는 그러한 전략이죠. 89번. CRM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여러분, 기존 고객 유지보다 신규 고객 유치 활성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래요. 바뀌었죠?
CR의 목적은 고객 유지예요. 기존 고객 유지입니다. CRM은 구축을 하는 이유, 신규 고객 창출보다, 획득보다 기존 고객 유지에 중점을 두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거예요. 다음 90번 마지막 문제. 아래 글상자의 내용과 관련있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 자, 이것도 용어 문제죠. 용어. 자, 마이데이터입니다. 마이데이터.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마이데이터 1번. 금융 소비자 개인의 금융정보를 통합 및 관리하여 주는 서비스. 개인 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패러다임. 개인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한 그러한 개념이죠. 네, 그래서 90번까지 유통정보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입니다.